여기도 보면은 싹 다 그냥 빌라촌이야. 다 비슷한 뭐 이런 빌라들, 가끔 있는 이런 빨간 벽돌의 다가구들. 지금 보면은 봐봐, 여기는 반대, 저기도 반대 많이 붙여놨네. 저렇게 이제 모아타운 할 때부터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잘 될지 이제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어디를 왔냐? 롯데타워 보이지? 송파구를 다시 왔는데, 지난번에 잠실동만 통으로 해서 한번 찍었었는데, 강남권의 재개발의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송파구고, 이 송파구 중에서 가장 많이 재개발지로 이제 선호되는 게 이 석촌동, 그리고 삼전동, 잠실동, 이렇게 이제 세 개 동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고, 또 제일 많이 상담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잠실역에서 시작해서 석촌동을 지나서 삼전동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잠실동까지 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들 한번 담아 보도록 해볼게. 아마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송파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은 중앙에 잠실역이 있다고 보면 돼. 잠실역이 있고, 이 잠실역에 저기 보이는 롯데타워부터 시작해서 뭐 롯데월드몰 이제 이런 식으로 석촌호수까지 이렇게 이제 중앙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동쪽에는 올림픽공원이 있고, 서쪽에는 저기 종합운동장이 있고, 위로 북쪽으로 가면 한강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저기 이제 헬리오시티 있거든. 그 중앙에 잠실역이랑 헬리오시티, 요 가운데가 싹 다 빌라촌이고, 요 중앙을 이제 9호선 쫙 지나간다고 보면 돼.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방이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동, 이렇게 이제 총 5개 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실 방이동이라든지 송파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워낙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거기는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은 딱히 관심을 가지는 지역은 아니야. 그래서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석촌동 시작해서 석촌동, 삼전동, 잠실동, 이렇게 이제 3개 지역으로 보는 거고, 이 9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상단 하단을 또 나눠 3개 동을 상단 하단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구역은 총 6개 구역이 되는 거지. 뭐 이제 석촌동의 뭐 상단, 석촌동의 하단,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볼 것은 이 석촌동의 상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게 나무에 가려졌긴 한데, 저게 이제 잠실주공 5단지거든. 아직 재건축 완료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 걸리겠지만은, 저게 재건축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잠실에 새로운 대장 아파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 그 옆에 이제 장미 아파트도 있는데, 아무튼 2개 다 해가지고 재건축 되면은 잠실의 아파트에 또 새로운 판도가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거지. 와, 진짜 좋다. 석촌호수 대박. 좋지. 이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진짜 좋아하는 게 송파지 않을까 싶어. 아, 진짜. 뭐 쇼핑할 것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이런 호수공원도 있고, 이게 호수공원도 이제 보통 큰 게 아니잖아. 그냥 요 일대 사람들은 저녁에 밥 먹고 산책하러 오는 데가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를 거의 관광지급으로 여행으로 오는 데인데, 그게 내 집 앞마당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아파트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저녁 먹고 슬 산책하고 하는 거지. 지금 11시 반인데 벌써 30도야. 아우, 큰일 났다. 오늘 걸을 거 많은데 빨리 지나가자.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됐잖아요. 좀 재개발 관련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본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 알잖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끝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 서울의 공급량을 최대한 늘려서 집값을 최대한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부랑 발을 맞춰야 되는데 발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뭐 생각대로 잘 되진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를 하려고, 지금도 안 그래도 보니까 뭐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 재개발을 최대한 활성화시키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주변에서도 많이 다 예측하고 있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세대를 부순 다음에 뭐 3,500세대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세대를 부숴가지고 뭐 2000세대, 3000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 집이 늘어나는 가성비를 보면은 재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물론 이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더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시장에서도 예측하는 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개발을 어쨌든지 간에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지. 나한테도 이제 상담 오시는 이제 손님들 보면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이게 결국 이제 지금 어쨌든 상급제에 깃발을 꽂아놔야지 나중에 뭐 1년, 2년, 3년 있으면은 공격적으로 구역 지정을 시킬 테니까 그럼 구역 지정 되고 나면은 막 진짜 피가 막 2억, 3억, 4억 우습게 오르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지금 3억이라는 자본이 있어. 3억 정도 있으면 여기 송파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근데 타이밍 잠깐 놓치면은 뭐 내년, 내후년에는 송파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뭐 4억, 5억이 필요하다든지 뭐 또는 이제 내가 지금 3억이 있지만은 더 외곽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초기인 지금이 가장 마지막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여기가 지금 석촌동의 상단이거든. 여기서 지도 한번 보고 가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온 게 석촌동의 상단. 지금 석촌동 상단으로 이제 왔고, 지금 이제 요 인근을 조금 한번 둘러볼 건데, 여기도 보면은 싹 다 그냥 빌라촌이야. 우리 막 그 지난번이나 지지난번에 황학동이나 뭐 청파동 갔었잖아. 그런 거랑 또 다른 모습. 네.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가 넓어요. 그리고 평지. 청파동도 힘들었어. 이게 석촌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바로 옆에 석촌호수 붙어 있잖아. 석촌호수 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열광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실상을 보면은 아무래도 저렇게 예쁜 석촌호수가 붙어 있으면 뭐가 있겠어. 당연히 상권의 형성이 잘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보면 이렇게 이제 다 상가, 생각보다 석촌동 상단에는 상가 비율이 높아. 물론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봤던 빌라촌 모습이 이제 잘 펼쳐져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석촌호수 뷰가 나오려고 하면은 최대한 석촌호수와에 가까이 지어져야 될 거잖아. 거기서 재개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쪽에는 상권이 워낙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재개발 진행할 때 진짜 상가 많으면은 쉽지 않지. 그래도 큰 길가 좀 벗어나고 메인 도로만 좀 벗어나면 그래도 안쪽에는 우리 그냥 흔히 보는 주택가 모습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석촌동 상단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이제 현장 와서 최대한 상권 없는 라인으로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하단부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온 데가 여기 석촌동의 하단부. 로 이제 여기 왔어.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석촌동 상단하고 다르게 좀 더 여기가 주거지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상권도 거의 없고 뭐 그래봐야 조그마한 생활 상권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다 이제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석촌동 하단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재개발 움직임이 생각보다 이제 많은 지역 중에 하나야. 지금 이쪽 부로 해가지고 지하철역 인근으로 해서 과거에 이렇게 전체 이제 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 민간도심복합 개발 바꿔서 지금 새로 추진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 한 2,400세대 정도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지금 워낙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석촌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특징이 하나가 있지. 자,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석촌 고분군 문화재가 있거든. 자, 이것도 뭐 석촌동 상단 일부부터 해가지고 하단의 거의 중앙 대부분을 이렇게 이제 고분군 문화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됐을 때 큰 공원이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저기 아파트 보이나? 자, 저게 이제 헬리오시티거든.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1등의 자리를 뺏겼지만은 단일 단지 규모로는 포레온 등장하기 전에는 최대 규모였거든. 한 1만 세대 조금 안 돼. 9천 몇백 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배후 인프라가 저쪽에 다 형성이 되어 있어. 석촌동 하단부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생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기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문화재가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재개발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땅 파다가 막 유물 나오고. 그치,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중구라든지
뭐 종로 이런 도심부 있잖아.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다가 무너져 나와가지고 1, 2년 멈추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여기도 사실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진짜 공사하다가 충분히 문화재 나올 수 있고, 이 문화재 조사한다고 또 뭐 시간 이제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문화재가 있으면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층수 규제가 생기거든. 이제 거기 맞추려고 하면은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 풍납동에. 걔가 세모나게 생겼어. 풍납토성 규제 맞춘다고. 물론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층수라든지 뭐 이런 사업 기간에 요 문화재가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석촌동 같은 경우에는 또 석촌동 하단부에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요 부분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석촌동 상단 하단은 둘 다 봤으니까 저기 이제 삼전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사실 이 골목길 모습만 찍어 놓으면은 지금이 여기가 석촌동 하단인데 여기 찍은 거를 삼전동에 그대로 갖다 붙이든 잠실동에 그대로 갖다 붙이든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다 똑같이 계획된 지역이다 보니까 다 비슷한 뭐 이런 빌라들, 뭐 가끔 있는 이런 빨간 벽돌의 다가구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제 모양새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를 놓고 볼 때 뭐 석촌동이든 삼전동이든 잠실동이든 뭐 노후도라든지 동네 모습 이런 거는 같은 선상에 놓고 이제 많이 보는 거지. 지금 여기가 석촌동 하단부 민간도심복합개발 구역 안쪽이거든. 여기도 민간도심복합개발 하기 전에 모아타운 한 2년 전쯤에 엄청 활성화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 바꿔가지고 민간도심 복합개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모아타운 할 때부터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잘 될지 이제 그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온 게 삼전역의 이 하단부, 지금 이제 석촌고분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왔지. 자, 여기서 삼전역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잠실동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삼전동 대략적으로 지도만 보고 얘기해 주면은 여기 삼전동 중앙에는 여기 삼전초등학교가 있어. 이제 아파트 만들어지면 초품화 되게 차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탄천도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공원까지 결합 개발이 가능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석촌동 이야기할 때부터 쭉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 송파라는 동네 자체가 전부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들 이제 많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신축급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집은 찬성. 이게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이제 석촌동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데처럼 뭔가 뚜렷한 뭐 큰 특징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땐 좀 덜해. 그냥 평이한 수준. 그런데 이 삼전동이 사실은 송파구 재개발하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하거든. 여기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도, 24년도? 이쯤에 모아타운이 엄청 이제 붐이 일었을 때 삼전동 하단부터 상단까지 싹 다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최대 규모지. 최대 규모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굉장히 이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지역.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도 많고 뭐 찬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저런 식으로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뭐 이렇게 이제 뭐 찬반 논쟁도 많았을 거고. 그런 식으로 모아타운 할 때부터 삼전동 재개발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송파에 재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이제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 삼전동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거에 모아타운 진행하고 여기는 이 하단부 거의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전체 뭐 지금 얘기는 한 6,400세대 정도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민간도심복합개발 자체가 법령이 이제 확정된 게 아니거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민간도심복합개발에 대한 법안은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법안이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이 각 뭐 시군구 뭐 이제 자치 이제 이런 조례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안 됐어. 이제 안은 나와 있긴 한데 이제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지. 지금 보면은 봐봐. 뭐야, 여기는 반대, 저기도 반대 많이 붙여놨네. 지금 저기도 다 반대. 아까는 찬성 엄청 많이 붙여놨던데 여기는 라인 자체가 다 반대네.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구역계라든지 그런 게 픽스할 수는 없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삼전동 뭐 민간도심복합개발이라고 하면은 떠도는 구역계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 심지어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설명회까지 진행을 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
픽스 안 된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거는 그 누구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야. 물론 뭐 6월 달에 조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6월인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 인터넷에 뭐 어디 재개발 치면은 구역이 쫙 나와 있거든. 이제 그거 보고 이게 뭐 확정안인 듯 이게 최종인 듯 하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나도 실제로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 뭐 조합 설립까지 가서 조합원인 것도 있는데 진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초 구역이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한 번은 바뀌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최근에 했던 이런 모아타운 뭐 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 전면부 다 잘려 나가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만 이렇게 잘라내긴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블럭 전체가 날아가는 구역도 있거든. 이제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될 줄 알고 샀는데 빠져버리면은 이걸 내가 다시 다른 사람 되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가 재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재산적인 가치가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지. 야 이거 봐봐. 모아타운 반대 대지 비율 하단 54% 달성. 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굉장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동네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쉽지 않을 사업인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막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뭐 구역계, 사이즈. 삼전동 하단 굉장히 이제 인기 많거든. 구역 전체 3개 구역 모으면 6,400세대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6,400세대짜리 송파의 신축 아파트 하면은 당연히 뭐 40억 이상 갈 거잖아. 뭐 시간 지나면 50억도 가겠지. 이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여기는 극초기 단계인 거고 이제 주민 찬반이 논쟁이 이제 많은 지역. 이제 구역계도 뭐 100% 픽스가 아니다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좋은 지역인데 뭐 당장 1, 2년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막 가시적인 성과 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나 하단이나 이제 생긴 모양은 비슷하고 둘 다 이제 이슈 자체도 재개발이라는 이슈 자체가 이제 주요 포인트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 정도까지로 이제 삼전동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잠실동까지 간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이제 온 것은 여기가 잠실동 하단. 잠실동 하단 왔고 잠실동 하단의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개발의 분위기, 두 번째로는 이 탄천 개발, 두 가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재개발의 분위기가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를 보면은 남들 다 안 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할까 말까 긴가민가 고민은 되는데 옆에서 막 하고 있어. 그러면은 덩달아서 내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하고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잠실동 하단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구역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석촌동이든 뭐 이제 삼전동이든 이렇게 이제 쭉 둘러봤는데 자, 개 중에서 실제로 구역 내에서 정비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없어. 그런데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정비 구역이 있거든. 첫 번째로는 아까 쭉 지나갔는데 저기 아파트 보이지? 저희가 현대 아파트야. 저 현대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어. 물론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이니까 뭐 조금 이제 지금 이런 재개발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실제로 리모델링 한다고 현수막 걸리고 새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좀 이제 깔끔하게 아파트가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저기 우성사차 보이지? 쟤도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거든. 아마 올해 말쯤에 이주 들어간다라고 이제 들리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여기 재건축까지 아파트긴 하지만은 그래도 얘네가 실제로 뭐 공사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번듯한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면은 이 동네 사람들도 당연히 마음의 동요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잠실동 모아타운 선정된 구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 달에 SH 참여용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자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까지 아까 석촌동도 얘기했고 삼전동도 얘기했고 했다시피 거기는 다 추진하는 구역이거든. 구역 지정된 게 아니야. 공식적이지 않은 거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모아타운 구역에
선정이 된 곳이라는 거야.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는 뭐 현수막들 좀 걸려있고 했는데 지금은 다 철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모아타운 구역에 선정됐으면 당연히 이쪽 말고 저쪽에 있는 하단부에 저희 끝쪽에 있는 주민들도 당연히 소식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걸려있는 모습들 보면은 야, 여기는 모아타운 됐네? 그럼 우리도 한번 재개발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보면은 하단부에서도 삼전역 가까운 쪽에는 대부분 다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반대쪽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제 저쪽에 있는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뭐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분위기가 중요한 게, 옆집에서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라도 바뀔 수가 있다. 찬성의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탄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삼전동 하단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탄천이 이제 쭉 길게 이렇게 접해 있고, 결국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강뷰, 리버뷰 중요하잖아.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탄천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 공사 중이라 가지고 막 이제 제대로 이제 보기가 힘든데, 원래 이제 그 위쪽으로 다니던 지상으로 다니던 길을 다 지하로 내리는 이제 상부를 다 공원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성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예쁜 모습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잠실동 하단부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탄천과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를 이점으로 살려서 좀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자, 이제 이렇게 하단부까지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잠실동 상단까지 가면서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게 잠실동 상단, 오늘의 마지막 지점이지. 사실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엄청 막 뚜렷한 뭐 단점이라든지 장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또 평이한 모습이긴 해.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잠실동 상단 중에서 저기 이제 종합운동장 가까운 쪽, 거기는 신천, 먹자골목, 새마을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제외하고 그 아래로 이제 보는 게 일단 맞고, 일단 잠실동 상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저기 초등학교 보이지? 잠전초등학교. 자, 이제 저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잠실동 하단부도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좀 아쉬운 건 학교가 없어. 학교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 학생들이 단지 내에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지. 이 잠실동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엘스든 리센츠든 트리지움이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전부 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하나씩 끼고 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실동의 아파트들은 초품화가 기본이야. 그런데 만약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실동 하단이든 삼전동 어디든 석촌동 어디든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학교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상당한 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재개발할 때 학교 용지 배분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많이 만들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도 잘 안 만들어주는 추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또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학교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석촌동부터 석촌동 상단 하단, 삼전동 상단 하단, 잠실동 상단 하단까지 전체 6개 구역을 쭉 둘러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듯 하지만은 각자의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 이제 그러니까 향후에 뭐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재개발이 완료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오고,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투자를 할 때 이 석촌, 삼전, 잠실 3개를 세트로 묶어서 뭐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투자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각각 세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보고 나에게 맞는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지역마다 투자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차이가 난다. 석촌동은 뭐 1억대 투자고 잠실동은 뭐 4억대 투자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금 맞춰서 가야 되는데, 사실 석촌동이든 삼전동이든 잠실동이든 투자금 자체는 별반 차이가 안 나. 3억 전후, 뭐 적게는 뭐 이제 2억 중후반, 뭐 많게는 뭐 3억 초중반,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금 자체가 별반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같은 투자금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지역적인 이 특징을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한번 해볼게요.